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남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해묵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온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국경선 다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역사와 정치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얽혀 있는데요. 특히 2025년에 발생한 충돌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 분쟁이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겁니다.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오랜 세월 국경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을까요? 그 시작은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태국의 전신인 시암은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1904년과 1907년 프랑스와 시암은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당시의 측량 기술과 지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이 조약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특히 지도와 실제 지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 모호한 국경선은 훗날 양국 간의 분쟁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정확한 국경선이 없다는 건 언제든 서로의 영토에 대한 주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 분쟁의 중심에는 바로 프레아 비이어 사원이라는 고대 유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크메르인들이 건설한 이 사원은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에게 엄청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성지입니다. 거대한 절벽 위에 우뚝 솟아 절경을 자랑하는 이 사원은 그 자체로도 경이롭지만 양국의 민족적 자긍심과 직결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는 태국을 통해서만 접근하기 쉬운 특이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는 프레아 비이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국제적으로는 캄보디아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었죠. 하지만 ICJ 판결은 사원 자체의 소유권만을 결정했을 뿐 사원 주변 지역의 정확한 국경선은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수십 년간 사원 주변 지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태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는 주기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태국은 1962년 ICJ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사원 주변 지역의 경계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태국은 사원 자체가 캄보디아 영토인 것은 인정하지만 사원 주변의 나와라트 지역과 같은 중요한 완충지대는 여전히 태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양국 간의 지도를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프랑스 식민 시절 만들어진 지도의 미묘한 선 하나가 수십 년간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고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태국인들에게 프레아 비이어 사원은 단순히 캄보디아에 속한 유적지가 아니라 과거 시암 왕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의 일부이자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정서는 태국 정부가 국경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유적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 또한 이 갈등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태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정권 교체 시기가 되면 종종 국경 문제가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곤 합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자는 구호는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기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08년 태국에서는 집권 세력이 프레아 비이어 사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두고 캄보디아에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과 보수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정부는 결국 등재를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경 분쟁을 통해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민족주의적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평화적인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대화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쉽기 때문이죠. 이렇듯 정치적 이해관계는 역사적 갈등을 현재까지 끌고 오는 주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분쟁에 또 다른 복잡한 레이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이버 범죄 문제입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의 국경 도시인 포이펫을 온라인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중심지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과 사기 조직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인과 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이러한 범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경 지역의 통제가 쉽지 않고 부패 문제 등이 겹치면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긴장과 불법 활동에 대한 비난은 단순한 국경 문제에서 벗어나 양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인들은 기존의 역사적, 정치적 분쟁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며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국경 지역의 밀무역과 인신매매 문제 또한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다차원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 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 5월 프레아 비이어 사원 주변 국경 지역에서 짧은 교전이 발생했고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양측 군대는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7월 양국 군대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충돌로 양측 모두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수만 명의 국경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찾아 대피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폭격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국경 마을의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불에 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력 충돌은 순식간에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 수용소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였고 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잃게 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다시 전투가 발발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번에는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본격적인 무력 대치 상황으로 치달았음을 의미합니다. 태국은 점령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통치권을 주장하며 캄보디아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향해 먼저 적대 행위를 시작했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국제사회는 이 심각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기구들은 양국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여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국 −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아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적 앙금, 끊이지 않는 정치적 불안정, 새롭게 떠오른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민족주의적 감정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정치적 계산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떤 분쟁이든 당사자들의 진정한 대화 의지가 없다면 해결은 요원합니다. 양국 정부가 무력 충돌 대신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단순한 국경선 하나를 두고 수십 년간 대립해온 이 분쟁은 결국 서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국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더불어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 증진, 문화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복잡한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의 갈등 양상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얽혀 하나의 거대한 문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지만 국제사회와 양국의 노력이 더해져 언젠가는 이 오랜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